날씨가 여러분들 많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만은 아주 혹독한 추위를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영하 2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이런 한파에 체감 온도는 더 엄청났죠. 아마 저 전방 쪽이거나 저 강원도 저 북쪽 등지에는 아마 더 추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도 건강해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20년대 말씀드렸죠. 3.1운동이 끝나고 2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적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종의 시대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이 부분에 몰입하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경 유학생들도 이 사회주의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서 특별히 어떤 이 가진 대중보다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보편적 복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좌측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지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진보적인 이와 같은 사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였고, 한국 교회사에서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는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운데서 이제 우리 민족 진영, 또 지식계층, 지도자들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때로는 공산주의자든 그들이 힘을 합쳐서 거족적인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던 때가 이때였고, 교회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들어와 서서히 준비되어지던 이와 같은 사회주의 분위기 속에 기독교 지식인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정우회라든지 기독청년회, 즉 YMCA 등에 있어서 젊은 청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도 크게 관심을 갖습니다. 정우회나 YMCA. 특히 그때 조선일보의 기자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진 기자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신서구라는 기자는 자, 그러면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통적인 기독교 신자 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까지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일까? 여러분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금방 머릿속에 떠올라요? 월남 이상제였습니다. 이상제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대표가 되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신서우 기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하죠.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벌써 그때 7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너무 많다. 이와 같은 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노쇠했다.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아니시면
이와 같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학생들도 선생님이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말에 이상재는 대표를 맡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일제 식민 통치기 최대의 정치단체, 그것도 합법적인 정치단체가 등장합니다. 신간회라는 단체죠. 신간회. 이 신간회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교과서 같은 데서는 좌우합작, 민족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작한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사 가운데 여기에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나 하면요, 조병옥, 흔히 조병옥 박사라고 부르죠. 조병옥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하고요. 유학했을 당시 미국에서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독교가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이나 노동자들에게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전도 전파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가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에 사실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은 이전 앞 시간 쭉 진행해 오면서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들은 그렇게 탐탁한 생각을 갖지 않았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이왕이면 일본 총독부와 관계 설정을 잘 해서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그 사상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정교 분리. 근데 이 정교 분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잘못 적용되었던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침해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건 조금 변질되었던 정교 분리론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연희 전문에서 조병옥은 그렇게 좋은 선교사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고 물러났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당시 기독교 청년회,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YMCA 기독교 청년회의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좌우가 합작하는 이 운동 신간회의 주요한 멤버로서, 지도자로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기독교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방향이 3.1운동 이전과 3.1운동 이후에는 사뭇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이고 교회의 청년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단체나 기독교계 학교나 이렇게 나누어져서 투쟁하던 것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상호, 대표적으로 천도교하고의 합작이 이루어지게 된 이후에 27년에 온 이 신간회의 이 모임단체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합류하게 되는 최대의 정치 단체가 되었습니다. 신간회에서 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반제국주의 운동을 내세우겠죠. 두 번째는 반식민주의를 내세웁니다. 또 하나는 반봉건주의를 내세워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는 우리가 곧잘 이해할 수 있는데 반봉건주의는 너무 올드한 생각 아닌가? 동학농민운동 같은 데서 반봉건, 반외세, 봉건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또 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만 봉건 제도는 당연히 서양 유럽사를 서양사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중세 사회, 장원 제도를 중심으로 했던 종사 제도와 은대지 등등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시대 때의 아주 오랜 옛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분절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와 같은 비식민지 국가에서 흔히 말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반봉건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갖는가 하면 구제도, 구습, 왕조 시대, 전제 왕조 시대 때 나타나는 근대화되지 못한 전근대적인 제도나 생각, 이를 봉건제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봉건이라는 건 전근대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이와 같은 생각으로 신간회는 하나의 최대의 정치단체로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1927년이죠. 근데 묘하게요, 이 운동에 참여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흔히 기독교 지도자들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3.1운동 때 참여했던 박동환, 이갑성, 정춘수, 이상재, 조병옥. 이상재, 조병옥은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 3.1운동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1운동 때 참여했던 지도자들 박동환, 이갑성, 정춘수, 이동욱,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공부를 쭉 해 나오셨더라면 좀 색다른 면을 하나 발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갑성 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리교 지도자들이에요. 요건 참 또 재밌는 우리 생각 연구글을 만들어주죠.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니, 왜 그러면 감리교는 어떤 의미에서 좌우합작, 새로운 민족투쟁단체를, 정치단체를 구성하는데 왜 이렇게 감리교가 많이 나섰을까? 그럼 장로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는 일찍 앱윗 청년회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펜젤러 있을 당시에 앱윗 청년회, 그리고 본격화된 건 이대 아펜젤러를 이어서 이대 담임 목사가 되었던 최병헌 목사 있을 때도 이 앱윗 청년회나 상동교회, 상동학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청년 활동이 활발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로서 당시 선교사들에 의해서 해산되고 해체된 이후에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교적 장로교 쪽에 비해서. 그래서
신간회의 구성 멤버들 가운데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갑성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리교 신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 하나의 재미있는 색다른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도 여기에서 질문거리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너무 잘 아는 단체가 또 나오죠. 근우회가 있습니다. 신간에는 뿌리는 여러 가지만 줄기는 하나다. 신간, 근간, 새로운 근간을 세운다. 근우회는 무궁화 자손들, 우리 민족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우회는 자매단체로서 2월과 6월 약 4, 5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1927년 2월, 6월. 근데 대체적으로 좌우 합작의 이념도 같고요. 나타나는 슬로건이나 성격도 비슷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우회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김선 회장을 비롯해서요. 차시덕, 많이 듣는 이름들이죠. 방시환, 그리고 유각경, 그리고 황신덕, 김환란, 홍에서더, 역사책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차시덕, 유각경, 김환란, 황신덕, 홍에서더. 이 사람들의 거의 절반도 참여했던 오히려 신간회의 멤버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 지역에 지분을 두고요, 더 많은 숫자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근우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이 감리교 신자로 구성됐습니다. YMCA, YWCA가 있지만 아무튼 감리교의 사회 참여가 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게 되고요. 특별히 여성의 권익 향상, 인신매매 금지, 그리고 일제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집단촌을 형성하고 반드시 있게 되었던 게 매춘, 그러니까 금지, 여성이 올바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 투쟁, 권익 향상, 여성의 대우 향상, 이와 같은 문제에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애국부인회나 나중 애국부인회, 그리고 YWCA, 기독교 여성청년회, 이와 같은 단체들이 다 이 근우회와 함께 활동하다 나중에 다시 나누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여기에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 우리가 교회사를 이해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자, 아무튼 우리는 20년대에 새롭게 등장했던 사회주의의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의 합작. 민족주의 중에서도 비타협적이란 말은 총독부 정책에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과 합작한 좌우 합작의 이와 같은 단체들 속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들은 특히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대외 활동이 활발하였다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교회사 발전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